지금까지 되어 온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글 문화도시, 그것을 이제 세종의 문화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큰 틀에서 가장 큰 정책성은 그냥 행정도시죠. 행정수도. 그러나 겉으로만의 행정도시가 아닌 내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 사상이 좀 세종시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이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좀 제가 나서기에 무척 쑥스러운 게 있었어요. 시민대표를 제가 아니고 성을 김성만이가 했으면 좀 괜찮은데 제가 임성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 자기 집안 거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단톡방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저희 집안 사람들은 일부러 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톡방의 구성이 90%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에게도 과연 세종의 정체성을, 세종의 정신을 확립할 것인가,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문의를 했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세종의 그러한 그 역사와 그런 또 세종을 근거로 한 어떤 그 정신들을 특별히 나타낼 게 아직은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600년 터전을 잡은 임시 집안이 가져왔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정신, 그것은 이따가 이제 토론자분들, 주제 발표하실 분들이 할 얘기를 미리 하면 안 돼서 짧게만 한다면 정말 그 충심이거든요. 충심. 그리고 그 충심을 절개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절을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의 그 기본 정신으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섰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돈이 되는 그런 세미나는 아니라 많이들 안 오셨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정말 시민분들, 또 지도자분들, 또 문중원들 모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이것으로 하고요. 잠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소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까지 2대에 걸쳐서 세종시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이춘희 전 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의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교육감 출마를 하실 예정이신 우리 원성수 교수님. 그리고 내내 교육감 출마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안광식 교육감 후보님. 현직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순열 세종시 의회 부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을 다 소개를 일일이 볼까? 이런 그 주제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이은파 기자입니다. 저는 본부장이라는 표현보다 기자라는 이름을 더 듣고 싶어 하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이 세종 사람입니다. 지금 임난수 장구 숙모각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공주시 고향이 여긴데다가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된 그 당시부터 2003년도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를 출입하면서 쭉 그동안 진행 과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각별히 세종시 애정이 많습니다.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임난수 은행나무 진입로 자체도 지금 막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는데 내를 먹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좀 전에 이명수 관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종대왕이 각별히 임난수 장군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2012년도 7월 1일부로 세종시청을 출입하면서 세종시가 이제 전국이 17번째 광역자치가 되면서 출범을 하면서 세종대왕의 정체성과 세종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자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수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필히 행정수도가 될 수밖에 없고 세종대왕의 통치 이념과 맞아떨어지는 곳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기 어떤 뭐라 그럴까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 그때 만든 기사가 뭐냐면은 장군면에 가면 대교리에 김종소 장군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남면 문절사라고 하는 달전이죠. 문절사라고 하는 그 성산문 사육신의 한 명인 성산문에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이면에 가면 그 박동마을이라고 하는 그 박평년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고향이 있고, 그리고 전이초수라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눈 안지를 고쳤다는 그런 물도 있고,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굉장히 직접적 연관된 동네가 바로 이 세종시 연기군이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임난수 장군을 각별히 아끼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왜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지금 아마 세종시청에 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일부는 이제 어린이집 이름이 충령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박백년실, 성산문실, 뭐 지편실 뭐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 저는 시청에도 중요한 회의실 이름이 적어도 임난수 장군 이름이 갔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양화리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임난소로 지정이 뒤늦게 됐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정체성이 있는 인물이 왜 세종시청에 중요한 공간에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왜 그걸 못 반영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그때 여기 계시는 부안임시 대종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다라면 틀림없이 지금 세종시청에도 그 임단수 장군님의 그 흔적들 지금 이름들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거는 세종시의 그 출범할 무렵에 제가 맨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거든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전남도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다가 2006년도에 남학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전남도청에 갔더니 이난영실, 서재필실, 김영랑실 이름 일친 거예요. 지역 출신, 전남 출신의 유명한 인사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난영이라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목포 출신의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가수 이름을 따가지고 줬단 말이죠. 당연히 세종시청에도 중요한 시설 이름은 임난수라는 장군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론은요 스스로 찾아서 탐구해서 기사 쓰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지만이 그 내용을 따라서 기사를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종회에서 움직이면 거기에 쫓아서 언론이 현장에 가서 탐사 보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11월 20일인가요? 임난수 은행나무 목신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 4년 전보다도 규모가 더 축소가 되고 축제가 굉장히 왜소하게 치러지는 걸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임난수 은행나무 그 목신제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임난수 목신제를 세종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이번에 가보니까 언론 한번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저하고 중돌부 기자밖에 쓴 기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자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주최 측에서 너무 좀 무성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가 치러졌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는 은행나무도 다 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일단 언론에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나무 그 멋진 그 노란
아주 진한 그 노란색의 은행나무가 있고 그래야지 그림이 되는데 나무가 다 떨어지는데 이런 행사도 하고 시기를 잘못 정했고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저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이번에 이제 좀 때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모임을 한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그 부하님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그 우리 조상님의 그 조상님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만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행정기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국가 상징구역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성만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행복청장이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 건의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작업들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시 장기면 당합리가 고향인데 저희 동네도 거의 80%는 다 부하님씨들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덕천군 자손 이은자 돌림인데 저쪽 그 장군면에 가면은 덕천군 사오라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쪽 후손인데 부하님시대 기세에 늘려가지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워낙 부하님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늘 시거리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시거리가 그리고 시거리 임시 그러고 부하님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뒤늦게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 아 여기가 왜 시거리고 삼길이 그리고 세거리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죠. 좀 전에 이명수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임난수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임난수 장군의 충절 정신을 세종시의 정책적으로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화리 세거리가 있는 동네가 역사성 있는 동네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남과 호남과 충청이 만나는 물길이 만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에 가면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 있지 않습니까? 두물머리 거기도 합강이거든요. 북한강하고 남강이 만나는 지점 아주 명소죠. 우리 세종시도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요즘 미호강을 이제 동진강으로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자로서 제안을 좀 하는데 임난수 장군의 충절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를 더 넘어서 영남, 호남, 충청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물길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화합과 포용 이런 것들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세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 상징구역이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임난수 장군께서 이제 충절의 상징이긴 하지만 충절을 뛰어넘어서 화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종의 길을 걸었던 이런 내용들도 저는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도 부각을 시켜서 임난수 장군이 충절과 화합 포용의 정신을 가진 우리의 아주 뛰어난 선조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서 세종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행복청 그리고 세종시에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이렇게 뛰어나고 유명한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인물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홍보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나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정말 언론이 좀 보도를 해야 행정도 좀 많이 따라오거든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화합과 포용이라는 그 단어를 써주셨는데 사실상 그 임난수 장군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건 세종시가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 와서 임난수 장군이 사셨고 유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 이름이 또 세종시가 됨으로 해서 세종대왕과 임난수 장군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사실상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거 참 사회보는 데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고려 시대의 끝 조선의 초에서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조선에서 벼슬 안 한다고. 근데 태종까지는 유화 정책을 안 폈습니다. 사실 다 하여튼 저기 막 이렇게 숙청을 했습니다. 근데 세종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임난수 장군을 포용하려고 했고, 그걸 포용하는 방법이 높이 산 거죠. 그러면서 1억 사패지도 내리고 이런 넓은 땅을 줬는데, 거기에 그 세종과 임난수 장군의 그 연결고리에 우리 지금 이은파 기자님이 얘기하신 화합과 포용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 황희동 교수님께서 이제 근본적인 세종의 사상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세종의 사상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짚어서 세종시가 요거는 좀 세종시의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도 좋고, 제가 이제 차제에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부안임시 600년의 역사와 전통, 그 자리에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바로 임난수 장군이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늘날 이 시대에 좀 세종시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20대에 여기 종촌 성남중고등학교 교사로 제가 한 1년 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임난수 장군 얘기를 뭐 한반에 출석 부르면 거의가 다 임시니까. 예. 그때도 저는 이제 임난수 장군 얘기를 들었지만은 뭐 사실 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바람에 좀 들여다봤어요. 이제 우리 보니까 이명수 관장님이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면에서. 그래서 그 일대기 쓴 것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저도 이제 여기 사람이니까, 저도 여기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첫째는 뭐냐, 지금 임난수 장군은 죄송하지만 국사 대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한국 인명사전에도 없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아마 세종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부안임시 문중에서야 우리 할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솔직히 지금 국사대사전에도 안 나와요. 한국인명대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하나 없어요. 한 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난수 장군은 어쨌든 세종의 인물로 우리가 제가 볼 땐 뭐 객관적으로 봐도 또 그만한 분도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론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임난수 장군을 알아야 돼. 첫째는 알아야 돼. 그럼 알게 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 저는 이 세종과의 관계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종 자료를 보고서 세종 실록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8인에게 줬다는 것만 나오지.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제 물어봤어요. 알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18인 중에 임 장군이 없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차마 여기는 못 썼어요. 죄 뿌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폐지를 주셨다는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중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우리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렇게 해서 사폐지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야 저기 임시가 감염을 주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를 근거 자료를 다 통해서 그 자료를 만드셔야 돼. 그것만 다 해서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한 자료를 통해 또 하나는 어쨌든 이분이 평생 무인으로서 외국 토벌과 또 제주도의 목포에 나는 지난 또 이성계 장군과 최영 장군의 비장으로서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팔을 잘려서 잘린 팔을 화살통에 넣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화로서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뭐 우리가 미화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임 장군님은 이제 임난수 장군님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현창을 하고 그런데 임 장군과 함께 또 하나 뭘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유산 부안임시 임난수 장관을 비롯한 이 많은 그 기호소사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묘소라든지 이러한 저 지금 저 뭐야 전월산에 있는 그 많은 얽힌 그런 유산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미화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여기가 바로 부안임시가 600년 터전인데 바로 세종대왕의 사폐지로 내어준 땅이다. 그러면 이 시민들도 거기에 제가 볼 때 뭐 그거 인정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 학술대회가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학술대회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TV에 나가서도 자꾸 소재를 만들고 우리 이은파 선생님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역할이. 그렇게 해서 언론도 이용하고 학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미력이나마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동참을 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저를 무척 부끄럽게 하네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가지고 10가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15가지 갖고도 한 3가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임난수 장군에 대한 평가가 후자에 속하지 않는가. 왜냐? 사실적인 근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왜냐? 이 세종시 보상된 지역 전체가 임야는 다 저희 종중거였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논밭은 많이 매매가 됐지만 임야는 전부 저희 종중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폐지로 다 주었다라는 증거죠. 그렇다면은 왜 주었냐? 근데 그게 역사에 기록이 없다는 게 참 창피한데 사실 변명 하나 해볼까요? 그냥 지나가는 남들이 들으면 그럴까 하는 정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근데 임난수 장군이 고려를 거부하고 내려와서 두문불출하고 두문동에 갔다가 내려왔다고 해요. 거기가 너무 좁아서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왔는데 올라오라고 해도 이성계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종까지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출사를 금지를 했다고 해요.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그 후에 잘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출사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승자인 조선 초기에 그 사람을 높이 띄울수록 자기네의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정확한 실제 있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만들어서 언론도 이용하고 인물사전에도 등재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 세종시가 꼭 임시문중이 아니라 세종시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서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 관장님 자꾸 하시고 저기 싶으신 교수님 말씀에 하나 토를 좀 다루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임난수 일대기를 썼는데 3년 걸렸어요. 그 왜 3년 걸렸냐면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록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인명사전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일대기는 쓰라고 하고 해가지고 제가 임난수 장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구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족보에 있는 걸 다 모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인정이 안 되죠. 이 실록에 단 한 줄이라도 나왔으면은 그게 고정하기가 아주 쉬운데 전혀 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희망을 얻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묘소 앞에 신도비를 오함 오함 선생님이 쓰셨어요. 근데 오함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임찬현이라는 사람이 1679년도에 지석을 발견해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부첩에도 안 나오고 그 기록 역사 기록에도 안 나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제일 먼저 우암 송시호 선생님이 지금 교수님이 하신 질문을 했더라고요. 우리 문종에다가. 근데 우암 선생님은 장구하게 글을 써서 신도비를 내려주셨어요. 거기에 또 이유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첩에는 안 나오는데 유적이 다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내린 사당도 있고 또 임시가묘라고 신장이 쓴 현판이 우리 사당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고령신씨들 그 족보에 신장이 그걸 임시들한테 써줬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유적이 실제로 사당 임시 가묘도 있고 또 세종이 내렸던 사실들이 여기저기에 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오함 선생님이 거기에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도비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함 선생님 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신도비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써주실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그나마 희망적이게 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건 세종대왕이 내린 여러 가지의 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역사라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기록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중 또는 세종시 입장에서 좀 더욱더 연구하고 논문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신 말씀 더 우리 교수님?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됐죠? 저기 질문.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록 왕조실록만 치중해서 그렇지 숙종조의 성종원 일기에 보면은 공조유림, 최기일 등이 기호소서의 청원한 청의 상소문이 나옵니다. 그 상소문에 지금까지 우리 문중에서 주장한 사실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원 얘기를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문중사가 물론 가전으로 내려온 가석에 의해서 기록된 거 많지만 그것을 본받아서 그 세교일 등 상소에 의해서 그 기호소서가 성인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임난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관이 고려 유신입니다. 그래?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사실이 성종원일기에 대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중의 문집 등을 좀 전부 찾아서 우리 문중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종원일기를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겨야 되는